그 세 번째는 이제 임종석이 그 문재인과 함께 특히 임종석이 이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이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 선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선거를 부정선거로 다 이미 제도화됐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여러분들 괜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임종석이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뭐 주석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운동권에서 오픈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픈이 뭐냐면 대중한테 나온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그 평양과 중국과 연결이 돼서 중국 공산당과 연결이 돼서 그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로 그룹이 있고, 좀 기회주의적인 정치 지망적인 뭐 임종석이라든지 뭐 운동권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임종석 그럼 막 이러는데, 꼭두각시고 이제 소모품 크리넥스 휴지와 같은 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도 그렇고, 지금 광고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죠.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찬찬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임종석이나 문재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하수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은 북한이 통일전선 전술을 좀 어느 정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북한이 남한을 갖다가 흡수하거나 통일전선 전순으로 이래가지고 연합정부라든지 아니면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연방제통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상당히 오래됐고요. 지금은 종중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직영, 그러니까 직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간접 지배,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뭐 이런 자들을 통해서 간접 지배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쪽 다 속방으로 놔두는 거죠.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통일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고 적화를 시키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흡수하려고 통일전선 전술로도 흡수하게 하면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게 이제 하드파워 전략인데, 그 하드파워 전략은 리스크가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하게 두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직영, 그러니까 종중 정권을 통해서 북한을 지배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마치 지금 남한의 주사파 출신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에 있는 핵무기는 중국에 있는 기술과 중국의 자본, 그리고 중국의 허락을 받고 핵 개발이 이루어진 거고, 핵에 대한 운용이라든지 사용, 그 다음에 그것의 실험, 과시, 이런 것도 다 중국 공산당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방이죠. 그리고,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김정일이 김정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의 원수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 그래서 반감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나 중국 의존도를 이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한민국은 종중 좌파와 종중 매국 세력에 의해서 여야가 전부 장악됐다고 하죠. 그랬을 때 영구 분단으로 이제 전략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임종석이 같이 퍼핏이죠. 퍼핏도 아니라 심부름꾼이죠. 문재인 같은 그런 IQ가 낮은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하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앵무새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방 공간에서 처음에는 반탁을 주장을 했었죠.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다 김일성이 교시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비에트에 의해 가지고 친탁 통치 찬성으로 해라. 그래야지 소련이 접수하지.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하루 저녁 밤이 지나고 나서 신탁 통치 만세를 부르는 찬성이죠. 찬성이죠. 반탁에서 신탁 통치 찬성하는 문재인과 그 똘마니 임종석, 그 둘 다 똘마니죠. 김정은의 똘마니,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똘마니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고 정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적자는 대한민국이죠. 거기는 그냥 점유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죠. 대한민국 헌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탁에서 신탁으로 하루아침에 돌아선 임종석이 같은 자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종석이 정청래 같은 자들은 미국에 있으면 잔디깎기나 마사지 팔러 때밀이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대학교 경비 아저씨들이 그 퀄리티가 더 높습니다. 경력이나 이력을 보면 그 정청래나 임종석보다 더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 참 딱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 아니면 이런 말을 감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부정선거 아니면 저런 자들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에 정말 지난 4, 5년 동안 정말 너무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뭐 실명은 말하지 않는데 사무총장이라는 국힘당의 자가 그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상의를 하러 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대처 방법을 모색할까 그랬는데 아주 뻔뻔스럽게 지금 사무총장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뻔뻔스럽게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기가 3번이나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선거 감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그때 진짜 제가 멱살을 잡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 안 두려고 그러다가, 또 저 교수 집단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성질이 나서 그냥 박차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준석이도 그랬죠. 이준석이도 그렇고 역대 대표들 부정선거 다 외면했는데 아주 뻔뻔스럽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탄압했던 거는 그 사무총장과 이준석일 때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우리나라에 제도화됐고 가능화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유권자한테 잘 보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유권자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유권자를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공천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선관위. 그 2가지만 통과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죽을 때까지 정치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치인들 중에서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부정선거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척 하면서, 그런 좀 관심 있는 척 하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스처만 쓰고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건 하는 척 하면서 선관위한테 잘 보이고 공천을 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 형태죠.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나 자기가 좀 유명해지려고 그럴 때는 무슨 사전선거 투표 폐지라든지 무슨 사전선거에 대한 사전투표에 대한 그런 항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할 것처럼 그러지만 경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고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죠. 저는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일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단식 투쟁을 하든지 국회 앞에서 그렇게 해라. 저는 그런 주장을 했죠. 분명히 그 기간이 경선 기간이 끝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죠. 그 많은 그 여러분들 지금 우파 단체라든지 사회 단체도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파 단체에서 그게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자리 받으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로 교체가 되면서 제가 있는 단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제가 본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저 정교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해둡니다. 정교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사람과 이렇게 한 자리 하려고 줄을 대는 사람들로 지도부가 장악을 되고, 거기서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우리 그러면 한번 스터디를 해봅시다. 이러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진을 끌고, 회의를 하자고 그러고 질질 끌고, 그렇게 1년, 2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뒤로 공천을 넣고 한 자리 받으려고 기웃거리고 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맥이 풀리게 만드는 거죠.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일종의. 그것도 모자라서 회장단에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전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파단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보호하자고 그러면서 그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쏠리게 하고, 지금 의대 증원에 있어서도 글로벌리스트가 뒤에 있고, 좌파가 뒤에 있고, 종중 매국 세력이 뒤에 있고, 천공이 뒤에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마치 굉장히 개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좌파라든지 중국 공산당들이라든지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공작이 반드시 좌파 정권만 하는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우파 정권은 존재하지 않고 우파 시민단체도 거의 장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편화된 개인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언론 이런 건 뭐 출판 이런 건 워낙 장악돼 있고, 저는 거짓말 하지 못합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막 저한테 공격을 하고 그러면 저도 오늘 며칠 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머리 깎고, 난 종교가 없는데 머리 깎고 여기 통도사는 너무 큰 절이니까 작은 절에 스님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요즘 했습니다. 다 있고, 이 세상 뭐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생에 대한 욕심이 있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겠습니까? 좀 미안한 거는 공부를 많이 못한 게 좀 미안하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후학들한테 미안하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회의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도 좀 마음을 다잡아 먹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오세훈이도 공천을 해주는 사람과 선관위만 신경을 쓰면 되고, 박형준이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대구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시계 중에서 어떤 시계가 가장 싫습니까? 그러니까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가 있으니까, 머리가 거꾸로 도는 사람이 있죠. 머리가 거꾸로 돈다 이야기 들어봤죠. 머리가 거꾸로. 그런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멈춘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계는 거꾸로 돌다 바로 돌다 거꾸로 돌다 바로 돌다,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계가 제일 마음에 안 듭니까? 거꾸로 도는 시계는 예측 가능하죠. 이재명 같은 경우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자들, 대한민국 파괴하려는 자들을 예측이 가죠. 이재명이가 의대 증원 찬성한다 그러면 저거는 대한민국 파괴하는 거구나. 전교조가 찬성을 하면 저 의대 증원은 분명히 좌파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거꾸로 도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죠. 정일성 공헌을 한다면 종중 세력이 저만큼 들어왔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꾸로 도는 거죠. 대한민국을 파괴하라는 거. 두 번째는 시계가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비겁한 사람들 얘기는, 그 사람들은 하루에 2번은 맞죠. 아침 저녁으로 2번은 맞을 거 아닙니까? 7시에 맞춰놨으면 저녁 7시 하고 아침 7시 하고 맞을 거 아닙니다. 근데 바로 돌다 거꾸로 돌다 그러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예측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인간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좀 이렇게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겁니다. 홍준표의 업보가 뭐냐면 거꾸로 돌다 바로 돌다 예측이 불가능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일 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을 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을 안 하고, 좌파한테 편승하면 당대표 경선이라든지 대통령 후보 경선도 얼마든지 한다. 넥타이를 빨간 넥타이에서 파란 넥타이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광주 5.18 그 유공자법 이런 거를 기획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거꾸로 돌아가다 바로 돌아가다 그러다가 가끔씩 한마디 좀 용기 있게 그 바른 말을 하면 사람들 좋아하고 그러면서 우쭐하고, 사실은 거꾸로 돌다 바로 돌다 그런 시계를 제일 먼저 폐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들이 그 부정선거 아니면은 그 존립할 수 없는 거죠. 저렇게 유권자와 그 무색하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지금 퀄러티도 그렇고, 저런 자들이 검사한테도 무조건 탄핵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 전부 돈으로 매수하고, 자기네들이 탄핵하고, 탄핵 정국을 만들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투표장에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대안이 뭐냐, 불평 좀 하지 마라 이러는데, 제 방송을 보지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보면 방송을 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서 자기 말만 자기 감정 배설만 잔뜩 하고 나가는 건데, 그것도 사실 좋은 방법 아닙니다. 대안이 뭐냐 하면은요, 부정선거 투쟁을 해가지고 민의가 반영이 되게 만든 다음에 동시에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당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 민주당과 국힘당은 반대한민국 정당이고, 좌파 정당이죠. 좌파 정당이라기보다 기회주의 정당이고, 종중 매국 집단이고, 글로벌리스트들의 하수인들이고, 부패 세력들이고, 부패 공동체들이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투쟁이 대안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투쟁을 하면서 제대로 돼 있는 그 정당을 만들어야죠. 제대로 돼 있는 정당을 만들어도 부정선거라는 그 관문, 그게 뭐죠? 이거 베리어라고 그래야 되나?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문수는 전 잘 모릅니다. 항상 저는 유보하는 스타일이니까 김문수든 우리가 좋아하는 이명규 변호사든 유승수 변호사든 누구든 박지원 변호사 누구든 만약에 정당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부정선거라는 게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투쟁을 해서 그걸 정당이 민의에서 되게 만드는 것이 대안입니다. 그런 이해가 없으신 상태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려운 거죠. 저도 이렇게 부정선거 투쟁이나 중국 공산당 투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친구도 잃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교수나 친한 교수들 중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굳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선관위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 63대 36이라든지, 63대 31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잠깐만요. 전화 좀 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면 그건 안 봐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말이야, 참관인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가능해요. 저는 그동안 누차 참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린 선거 시민 운동인가? 거기를 통해서 제가 항상 정당 추천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 개표 조작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표,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노트북하고 돼 있는 거, 그거 눈으로 여러분들 그거 못 잡아냅니다. 그리고 1m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100장씩 묶어서 세는 거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이 같은 데다가 여러분 이렇게 각각 유효 투표하고 이렇게 후보별로 다 쓰는 종이 있죠. 그거 절대로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합산 과정에 서버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실시간 로그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장님입니다. 국힘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지금 사무총장 아닙니다. 지금 누가 사무총장 하는지도 몰라요. 그걸 그냥
정말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게 무슨 3번이나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눈뜨고 당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힘당 창간인들은 와서 졸고 앉아있어요. 졸고 이렇게 졸다 12시 1분만 되면 집에 갑니다. 원래 새벽에 부정선거 조작이 일어나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같이 가보자. 다음 선거 때 같이 가보자. 창간인으로 가서 내가 설명해주고 그걸 내가 왜 가냐고 그래. 통계 자료는 내가 왜 보냐고. 그 다음에 자, 통계 자료 조작이 된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다운받는 통계 자료는 내가 왜 보냐고. 그리고 창관인으로 같이 가보자. 내가 왜 불가능한가 설명해줘. 그걸 내가 왜 가냐. 그리고 이 세상에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대학에서 대학교 1학년 통계학 한 학기 만들면 부정선거 자료는 통계학 자료로다. 선관위에 있는 그 후보별 자료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논문 쓸 땐 그러지 않죠.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면서 뭐 계속 무슨 어디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에다 공천을 국회의원에 공천을 집어넣고 교육감 선거에 지금 교육감 선거에 나오려는 분들 얘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정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교육감 선거에 왜 나오냔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가끔 요번 같은 경우에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맨날 좌파들이 100% 이겨가지고 북한 선거 같이 말할 수 없으니까 부정선거에 협조하는 자, 종종 매국인 자, 아니면 머리가 떨어지는 자를 이렇게 섞어 넣어줍니다. 특히 뉴라이트 출신들의 좌파들이라든지 그런 기회주의자, 예를 들어 오세훈이를 한번 집어넣어준다든지 박형준이를 한번 넣어준다든지 또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100%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진짜 부정선거구나 이러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그냥 국힘당이 되게 해주죠. 그 대신 그럼 대구 경북에는 부정선거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선 있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A 후보가 만약에 우파 후보, 우파라고 그러기도 좀 이상하니까 우리나라 우파 없으니까 국힘당 후보가 만약에 70%고 민주당 후보가 20%를 만약에 실제로 다 투표를 했다면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6대4로. 그러니까 20%를 얹어서 전체 수를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선관위에서 요즘은 아예 다운도 못 받게 자기네들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냥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거 다운받아서 금방 보면 알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또 공병호 TV를 보면 공병호라는 분이 도둑놈들 책이 나오면 다 비례식 설명이 돼 있고 그 원자료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꼭 그거 아니더라도 좀 개별적으로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 없어요. 문과머리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문과도 우리 수학을 배웠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수원 배워서 확률 같은 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을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상태죠. 의대 증원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증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 재정 문제 그리고 의사 수급 문제 그리고 필수 의료 문제 그리고 필수 의료 진료 부분에 있어서 왜 오지 않는가 수가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지나친 의사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법 문제인가 이런 거를 다 그렇게 늘어놓고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무엇을 바로잡고 어느 기간까지 바로잡고 예산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단계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의해서 나가는 것이 정책이죠. 그게 정상적인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는 말도 안 되게 파행적으로 하고 정부에서 불법을 저질렀죠. 일단 우리나라 입시 정책은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둬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정원 증원을 할 기간이 아닌데 불법을 저지르면서 교육부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아닌 경영자, 그러니까 대학병원 경영자들 의사를 반영을 한 거죠. 의사들을 반영.
그리고 의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추진한 거죠. 이것은 그냥 단지 정책 실패, 그 정책 미숙이라든지 퀄리티가 너무 낮은 방민수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의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또 쇼트도 올려놨습니다. 그 재생 목록에서 자유시민운동 1초, 그러니까 1분 1분 올려놨습니다. 그 의도가 뭐고 어떻게 하면 대안인지 거기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1분씩만 뉴 올프레스 그 대표 아저씨께서 마침 해놔셨길래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보십시오. 안 보고 막 제목만 보고서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않고서는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 두렵기 때문이겠죠. 김정은이 어떤 일을 해도 인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가 없으니까. 시진핑이 장기 적출을 하고 중국 인민을 탄압을 해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느새 이제는 국민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지난 대선을 끝으로 사실은 일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찍은 표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도 투표는 해야지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보다는 선거 보이콧을 하든지 전면 투쟁을 해서 부정선거 세력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대안이에요. 그게 대안인데 부정선거 투쟁을 하는 사람들도 분열돼 있고 또 윤석열을 지키자고 그러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안 되고 그리고 자중질환을 일어나게 하고 서로 잘났다고 욕이나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안을 말씀을 드렸죠. 자꾸 대안 없는데 불평하지 말라 그러는 게 윤석열 만세 부르는 게 대안이 아니라 부정선거 세력을 어떤 형태로든지 몰아내고 그게 무장투쟁이든 아니면 국민 전체가 자살을 하든 아니면 더 다른 방법으로 하든 아니면 그냥 그들한테 순응해서 살든 그러면서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안이고 절대로 국힘당이나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지지해서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반대한민국 세력인데요. 차이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이재명 지지자가 분명해졌다 그런 초등학교 같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IQ가 몇인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논리비약인데 도대체 지능이 몇이길래 저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누가 이재명을 지지를 합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전략적으로 윤석열을 압박을 해서 이재명을 구속을 시키고 문재인을 구속을 시켜서 EJ 아닙니까? 그들을 처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윤석열이 살기 위해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이렇게 잡아놓지 않으면 자기도 존립할 수 없다라는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대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만세를 부르면 여러분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자들이 광화문에 있던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한 자리 받으려고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또 윤석열을 지켜주겠다고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뭐가 아쉽겠습니까? 저는 투표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윤석열이나 한동훈 입장에서는 저것들은 그냥 조상이 모아둔 사람들이고 저것들은 도대체 그 지조가 없는 것들이고 한 500원만 생기면 자기 지조를 버릴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힘당에 괜히 기웃거리고 공천 뒤로 넣고 그러면 그거를 인간으로 보겠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어머니와 내 부인을, 그러니까 내 와이프를 유린하고 죽인 자한테 가가지고 500원만 주면은 가가지고 당신한테 충성하겠다. 그럼 그 자가 여러분들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할까요?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집어넣을까요? 반대로 이재명과 문재인을 잡아놓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싶을 때 그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잡지 않고 지난 한 20-3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선제가 도입이 된 이후로 의무료양으로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특히 그 전자개표를 도입하게 된 그 DJ 정부 때, 그러니까 이해창과 노무현 때, 노무현도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고요. 이명박은 경선에서 부정선거를 했죠. 박근혜 후보한테 경선에서 여론조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리고 정동영하고 이명박하고가 뭐 이렇게 뭐 했었을 때는 도저히 완사이드하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 35% 이렇게 차이 나면 이제 부정선거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만약에 정동영이가 15% 나오고 이명박이가 뭐 한 45% 이렇게 나오면 그 부정선거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랬을 땐 타협을 해가지고 뭐 노무현이가 그 이명박한테 주면서 나중에 나 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랬는데 그 시계 하나 하고 딸 그거 맨하탄에 이제 집 사준 거 박연차 그것 때문에 그 뇌물 때문에 노무현이 자살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문재인이 부정선거로 됐고 그 다음에 계속 부정선거 윤석열이도 문재인이 낙점해서 부정선거로 된 거.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 거 여러분. 울산에서 여기 남구가 있거든요. 여기 남구 울산대학교 주변에 있는 남구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강남에 해당이 되는데요. 울산 남구에서 지방 선거에서 시의원이라든지 뭐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이 된다. 여기 경상도인데요. 아무리 외부 유입 인구가 30% 원달해도 그게 부정선거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증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례식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라든지 통계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머지 화면 다 했겠죠. 곳곳에서 뭐 강남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됐은 거는 부정선거 투쟁을 하지 않았고 내 어머니와 내 와이프를 유린한 자한테 가서 500원만 주면은 가서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게 이제 입이 아파서 이야기도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좀 만나야 되겠죠. 다음 주부터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차분하게 이제 분노하지 않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말이 오네요. 잘 보내시고요. 또 수시로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대로 마치겠습니다.